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돈과 풍요에 관한 시리즈로 돈 세우기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트라우마 대물림을 취하는 법에서도 돈 세우기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것에 덧붙여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로 간절히 원하고 심사화를 해도 왜 부자가 되기 힘들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의도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시크릿 뉴의 그런 끌어당긴 책에 굉장히 열광했었던 책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그 핵심으로 뽑거든요. 그 끌어당김 류의 책들을 제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좋은 느낌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 두 번째는 좋은 기분, 느낌을 갖는 것, feel good이라고 하죠.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모든 책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 신상화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시크릿을 해보고 또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의도를 내려놓는 게 먼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레이키 프랙티셔너 과정을 밟으면서 레이키 공부와 또 가족 세우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의도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이런저런 상념체들을 비워야 좋은 것들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레이키 힐링을 배우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은 의도 없이 기대 없이 한다였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나 힐링을 할 때 강력한 의도를 세우는 것을 습관적으로 제가 해왔거든요. 명상 지도자 시절에 몸담았던 단체에서는 항상 하늘의 에너지를 여기 100회로 딱 받아서 기운줄을 단단히 세우고 나서 회원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힐링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 레이키 수업에서는 의도는 본 뜻을 흐름을 막는 습관이므로 주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담자를 꼭 낫게 해야지 하는 의도보다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내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워질 때 빈몸이 되어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레이키 힐링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학원도 나는 좋은 것, 나쁜 것을 모두 허용하나이다입니다. 인간의 작은 에고의 눈으로 볼 때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지만 큰 차원으로 보면 좋은 것도 또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더 큰 차원의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의도를 품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의도나 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신성이 공명하고 내맡기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정성이 제거되면 내 영혼에 맞는 의도가 내면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또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의도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의도가 외부에서 세뇌된 정보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뭐 보물지도니 시크릿이니 해서 뭐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들이 빠짐없이 그 보물지도의 사진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는 안정된 환경에서 집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꾼다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될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의 뇌 속에 있는 정보들이 나의 것 같지만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7, 80%, 뭐 90%까지도 다 외부에서 세뇌된 정보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 운명 안에 허락된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의도는 저절로 생겨나고 몸 안에 힘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내 운명 안에 허락된 것인지 안 허락된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몸의 느낌으로 알아차림하실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몸이 경직되고 긴장된다면 그것은 내 운명 밖의 것일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소원을 생각할 때 몸이 이완되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깊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와 연관된 책에 있는 구절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having, 그 다음에 놓아버림.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aving에 나온 The Having 수호서제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자,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하지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짝사랑하던 선배가 다니던 학교였다. 매일 노트에 그 대학 이름을 쓰고 책상이며 머리맡에 그 대학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것이 나의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늘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아, 이렇게 원하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그럼 안 되는데? 꼭 합격해야 하는데? 문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났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이나 잡지에 몰두하거나 문제집을 펴놓은 채 그 위에 낙서만 했다. 내 나름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꿈꾸던 목표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애타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기억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 선생님이 이제 테이블 위에 놓인 이 저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거 이미 제 것인데요.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해빙에서 나온 이 구절과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와 제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간절히 염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 아들, 딸 잘 되라고 정한수 빌어놓고 간절히 이렇게 막 빌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기업인들을 보면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적 같은 신화를 만들어낸 일화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개발의 조상님이라고 하죠. 그 나폴레온 힐의 책도 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열망, 네, 버닝 디자이어를 1순위로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에너지 파워가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트라우마가 별로 없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다가는 꿈을 이루기도 전에 이제 지치고 번아웃이 오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간절함을 가지긴 가지되 집착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임할 때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문제가 될 때는 집착과 욕심이 수반될 때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몸의 느낌을 통해서인데요. 집착이 심하면 소원을 떠올릴 때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쉽사리 피곤해집니다. 아이들이 엄마 초콜릿 사줘요 이렇게 하듯이 가볍고 순수한 마음으로 요청하면 엄마가 기꺼이 사주듯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욕망이라는 장애물 이런 챕터입니다. 네. 욕망이 그야말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간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해빙의 책 내용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욕망, 특히 강한 갈망 같은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삶에 어떤 일이 생기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벌어진 일은 의도가 낳은 결과다. 즉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것이 먼저다. 삶에서 생긴 일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이다. 어떤 것을 욕망하면 사실 그것을 이루거나 얻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선택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선택과 의도에 의해서 그냥 결과가 나타난다.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게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자마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받는데 방해가 되며 그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욕망의 에너지는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부인한다. 네,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원하는 것이 즉각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왜 안 되냐?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의식 상태에서 목표를 몹시 힘들게 성취하는 길과 욕망을 인정하고 놓아버려 한결 자유로운 높은 의식 상태의 길을 비교해보자. 한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선택한 것이 수월하게 현실로 나타난다. 욕망의 감정을 항복하고 대신에 목표를 선택해 사랑스럽게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보고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놓아둔다. 근데 이게 진짜 욕망에 항복하고 목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이건 이미 내 거야 라고 그대로 이루어져 놓아준다. 이 말이 문장 하나로는 표현되지만 진짜 이게 무지무지 어떤 경지에 이루어야지 되는 말이죠. 근데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요. 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이미 내 것이냐?
우리 보통 이러잖아. 내 외제차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이미 내 것이야. 그 믿어지지도 않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낮은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는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좌절을 주고 마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는 모질고 인색한 부모 같다.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를 다르게 경험한다. 이제 우주는 잘 주고 다정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부모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갖게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하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다. 욕망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면 자신의 선택이 마술처럼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라던 바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욕망이 없다면 과연 그것을 이뤘을까? 그래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욕망이 없어도, 욕망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걱정 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 노력 없이, 시행착오 없이, 노고 없이도 이룰 수 있다. 이때 고생하면서 성취할 때 생기는 자부심을 놓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느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이뤘는데. 근데 이것조차 놓아버려야 쉬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에 쏟아붓는 희생이니 노곤이 하는 허영이 찬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내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바로 성공하며 사람들이 시샘한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고통이 성공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쉽게 가면 불안해요. 쉽게 일부러 안 가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해서 갑니다. 한마디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자, 기이하게도 무의식은 우리 스스로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갖게 한다. 자신의 부정성과 이로 인해 커지는 왜소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어들게 하고 남에게는 쉽게 흘러드는 풍요를 무의식 중에 거부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생긴 까닭이다. 스스로를 왜소하게 볼 때 가질 만한 것은 가난이므로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가난을 꼼짝없이 현실로 만난다. 자신이 왜소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면이 무결함을 다시 인정할 때, 그리고 너그럽고 열려있고 다정하고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릴 때 무의식에 의해 풍요가 자동적으로 삶에 흘러들기 시작한다. 결국 이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인정이 될 때 그에 합당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의 왜곡된 이미지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또 치유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단순히 내가 지금부터 나는 완전하다, 나는 고결하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확언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몸으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신경계에 얼어붙어 있는 이 트라우마들을 녹여내고 정화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자, 이 놓아버림에 나와 있는 책과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청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주가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이 꼬릿말은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우주에 대해서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이 우주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언제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나에게 생존에 그리고 나의 어떤 성장에 나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러면 반드시 준다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르마 어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내가 당장 손에 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나의 어떤 의식 성장의 지금 발달 단계에서 이것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자애롭고 지혜로운 부모와 같은 이 우주가 좀 더 늦게 주거나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즉 우주는 나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망을 놓아버려라고 했는데요. 욕망을 놓아버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예. 이게 뭐냐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인 거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예, 이거 안 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집착을 불러오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고 오거든요. 결국 행복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불행해지기 아주 쉬워요. 이게 충족돼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믿는 마음들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성이 깨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간절히 기도하고 심사를 해도 부자가 되기 힘들까? 즉,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의도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오히려 간절함과 욕망이 소원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